그런가 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제가 거짓말을 잘못해서. 요거는 좀 본문도 읽어볼 수는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까 좀 고민해야 될 수는 있어. 통화 정책, 그지? 네.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제 화면 안 나왔어요. 아 그래? 마음의 눈으로 이거 자체가 정직하다며. 정직하면 보여야 되는데 벌거벗은 분들이 몰라? 요거 그냥 짧은 얘기지만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진짜 알 것 같아. 그지?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될 때 정책 금리를 인상하여 경기를 과열, 그럼 뭐 말이야? 경기가 과열됐다는 얘기가? 너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거야. 네.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 건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방향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니까.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그죠? 대출 떨어지겠지. 신용 공급이 축소되겠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안 빌릴 거 아니야, 그지? 그거는 수요를 줄여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전시킨다. 반면에 경기가 침체됐을 때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이게 사담이지만 쓸데없는 좀 추가적인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비례관계로만 정리해 놓잖아. 그러면 경기가 침체될 때가 만약에 나오면 또 다시 찾아서 또 정리해야 돼, 내 머릿속에서. 근데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하고 그냥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금융은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 얘기는 뭘까?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 본다. 어떤 자산처럼 보지 않는 거야. 아까 반대로. 금융감독의 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미시라는 말은 혹시 알아요? 미시 거시는? 미시 거시를 몰라요? 네. 미시는 기준점이 작게 보는 거를 기준점으로 하는 거고 거시는 크게 보는 거예요. 그 미시 거시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 숲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숲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처음에 나무부터 출발할 수 있죠. 그런 미시야. 근데 숲 전체 모습을 조망하면서 시작해. 그런 거시죠. 미시 세계, 거시 세계도 몰라요? 모르죠. 이과잖아. 양자역학을 몰라? 모르죠. 아직 대학을 간 건 아니잖아요. 양자역학을 지금 제가 알 이유는 딱히. 아니 그거는 그렇구나. 그래. 너가 의외로 인문 사회지문이 더 잘 돼 있을 수도 있겠다. 너 과학기술 지문 좋아하니? 그렇지 않나? 그렇진 않아. 집중해야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 달리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 단기적일 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어쨌든 길게 보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의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버블이 그럼 뭐야? 그 가치보다 더 부풀려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거는 뭐니? 투기 같은 거. 투기.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미리 좀 하는 거 그지? 개별적 금융회사에서 그 후로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한다.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한다는 게 뭐야? 그 최소 얼마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돈은 얼마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자산 개념 있고 자본 개념 있고 부채 개념 있죠. 네. 그지? 얘가 내가 갖고 있는 진짜 내 돈이라고 일본적으로 이해하고 얘는 빚이죠. 네. 그걸 합쳐서 내가 그 자산을 어떤 형태로 갖고 수 있을지 10억만큼을 뭐 부동산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지? 근데 최소한 자기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맞아.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도할 것 같아. 자본 건전성. 그지?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의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정책을 통해서는 물가 안정을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서는 금융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이원적이라는 게 뭐예요? 원리나 원칙 같은 게 두 개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기 이원론은 성리학이 이기 이원론이거든. 세상을 이와 기로만 설명하는 거지. 들어봤어?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면서 경제 불안이 확산되어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기 반성이 일어났다. 당시의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끊고 정보로 정리할 때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야 돼.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사람들한테 돈이 많아진 거야. 근데 그게 자산 가격 버블로 이어진 거지. 뭔 말이야? 내가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그 자산의 가격이 거품겨서 근데 우리가 저금리 정책은 왜 한 거야, 중앙은행은? 그 사람들이 돈 투자나 소비를 유도하는 거야. 쓰게 하려고. 쓰게 하는데 투자나 소비를 하지 않고 일부 자산에 몰빵되는 거야. 투기적 요소. 자, 금리를 낮췄어. 사람들한테 소비도 하고 그다음에 뭐 투자도 하세요. 그러면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면 기업에 투자되거나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소비하면 기업이 물건을 만들고 그게 또 물건을 만들면서 노동자한테 임금으로 돌아가고 그게 선순환이 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다 비트코인을 몰빵해. 비트코인 자산 가격이 버블로 막 올라가. 투자는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소비도 안 일어나. 근데 모종의 경제적인 상황의 이유로 비트코인이 떡락해. 개망했죠. 조선데. 난 다행히 안 했어. 그래서 금융불안을 야기해서 경제 안정이 그럼 훼손되겠지. 네. 왜? 비트코인 살라고 하나도 오를 줄 알고 대출받아서 했단 말이야. 근데 떨어지는 바람에 원가 회수도 안 됐어. 난 대출금도 못 갚아. 이해돼? 네. 지금 이 지문이 내 예시로 바꿔놓으면 되게 편하게 이해되지. 네. 그럼 네가 현장에서 그렇겠네라고 머릿속에 네가 알고 있는 거 최대한 연계해서 떠올리려고 연습을 해야 돼. 그게 내가 그게 어떤 지문이 되든 그걸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게 근본적인 독해력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잖아.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 규모가 금융안전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했다. 말을 정확하게 바꾸면 금융회사의 규모, 대규모화가 그죠? 어떤 게 굉장히 커진 게 시스템 전반에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죠. 한 회사가 금융회사가 시장의 70% 먹고 있어. 그럼 그 회사 부실해지면 엄청 크다죠, 그죠? 개별 금융회사 부실이지.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을 밝혔다. 그래서 미시 건전성 정책에다가 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시 건전성 정책에 추가된 금융강국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과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대. 보자.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그러니까 개별적인 거가 아니라 큰 차원, 전체적인 차원의 건전한 거, 그지?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을 포괄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면 거시라는 건전성 정책의 핵심적인 말은 뭐예요? 시스템 전체가 핵심적인 말이겠지, 그지? 이때 거시 건전성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국어적으로 보면 A가 B를 담보하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 담보한다라는 건 보장이죠. 그죠? 그럼 A가 충족되었다라도 B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다시 말을 바꾸면 미시적인 무슨 요소가 충분히 건전해. 근데 그게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건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구성의 오류래. 사실 구성의 오류는 다음 같은 거야. 개별적으로는 되게 좋아. 합쳐놓으니까 개판이야. 김치찌개 안 좋아해? 좋아해? 좋아요. 김치찌개 한국인이야. 그치? 네. 케첩 좋아하니 안 좋아해? 좋아하진 않아요. 콜라? 좋아한다고 하고 가지고. 두 개 합쳤어. 씨. 개판이지, 그치? 그게 뭐야? 김치찌개 좋아하고 콜라 좋아하지만 합치면 별로인 거야. 이게 구성의 오류야, 사실은. 그래서 거시 경쟁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뭐가 차별화되는 거야? 시스템 요인이죠? 네. 예방적 규제는 뭐예요?
얘는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읽을 때 예방적 규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하는구나. 이렇게 바꿔서 정리해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잘 읽는 요령이 예방보다 미리. 이게 순 우리말로 바꿔놓는 게 훨씬 편해. 쉽게 바꿔놓는 게. 그런 걸 바꿔나가고 예시와 연결시켜나가는 게. 그래야 안 돼. 거시건정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머릿속에 이제 거시에 전체적인 차원인 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뭐 어떤 시스템 위험 요인이랑 전체적으로 경기적 흐름이랑 관련된 거 필요하구나. 경기 시스템 위험 요인은 금융 시스템 그 위험 요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언가를 위험하게 하는 요소는 경기 수능성을 지닌대. 경기 수능성이 뭐지? 뒤에 나오겠죠. 경기가 호황일 땐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눌러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다시 경기를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반대 상황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 이제 이 논리로 이해해. 봐봐. 경기가 잘 돌아가. 그럼 대출 늘려. 신용 공급이 팽창하고 돈이 많이 돌아. 그럼 또 사람들이 자산에 몰빵해서 급등해. 그럼 바꿔보자. 반대 상황은 뭐냐? 불황이야. 대출이 많아져서 적어져. 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돈을 못 쓸 것 같으니까 대출 안 해주겠지. 그럼 신용 공급이 줄겠지, 그지? 그럼 자산 가격이 폭락해. 그러면 경기가 더 불안, 축소되는 걸로 가는 거야. 불안일 때 더 축소시키고 호황일 때 더 과열시킨다. 얘가 경기 수능성이구나. 뭐가? 금융시스템 위험 요인은. 그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경기 대응 완충 제도라는 게 뭔가 봤더니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자본을 원래 맞추는 건 미시였죠. 추가적인 자기자본, 완충 자본을 쌓도록 한대. 그래서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얻으시는데 결국엔 뭐야? 대출하지 마라는 거죠. 너무 대출 많이 시키지 마. 한편 적립된 완충 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대출 지원을 쓰게 하는데 왜 대출을 안 해주니까 대출 좀 해라고 한다는 거죠. 됐어?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179번, 180번, 181번은 크게 안 어려울 것 같아. 다만 요런 걸로 보면 A, B, C를 내가 미리 넣으려고 막 하지 말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찾아가면 되죠. 아, D가 미시한 것이구나. 그치? 얘 뭐예요? 최소 수준의 자기자본이니까 미시. 그리고 얘는 종류 두 개 넣으면 둘 중에 하나 걸리는 거죠. 그죠? 그럼 얘 정책은 무조건 거시가 되고, 그죠? 경기가 불황일 땐 완충 자본을 쌓도록 하는 거고. 뭐라고? 다시 말해 잘못했는데 경기가 불황일 땐 완충 자본을 사용하도록 해서 대출을 늘리는 거고, 호황일 땐 완충 제도를 적립하게 한다. 그 둘 중에 하나 걸리는 거 답을 봤더니 1번이었죠, 그죠? 자, 보자. 182번에 현실에서의 통화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비대칭적인 게 여기서는 효과적, 그죠? 근데 벗어나게 하는 데는 별로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로 은행의 대출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고 해도 가계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히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전통적인 통화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금리를 했지만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아.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의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돼 의도치 않은 문제가 올 것 같아. 그러면 그래, 버블이야. 이해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끈 밀어올리기라고 하는데요. Pushing on a string. string이 줄이라는 뜻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훌륭합니다.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건 쉬워. 즉 과열을 억제하는 건 쉬워. 근데 끈을 밀어서 올리는 건 어렵다.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어렵다.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기에서 자산 가격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고, 자산 가격 버블은 왜?
여기서 끝모르기 신용 공급이 확대돼, 그치? 그게 자산가격 버블로 이어지죠. 됐어? 네. 3번. 큰 밀어 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 제도에 도입을 하면 결국엔 얘는 뭐야? 대출 유도야. 은행에. 네. 금융기관. 근데 대출 해봤자 그러면 좀 거기에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자산가격 버블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 해결 못하죠. 됐어? 네. 안 돌아갔지? 네. 이게 원칙이야, 사실은. 근데 이게 첫 번에 어떻게 풀어? 그래, 첫 번에 엎을 수도 있어. 엎을 수도 있어. 첫 번에 간신히 맞힌 걸로 인정해. 근데 그게 지향점이 돼서는 안 돼. 네가 3번, 4번을 봤는데 난 한 번도 안 돌아간다. 그러면 그 기출 질문 다시 안 봐도 돼. 이 말은 나랑 이걸 했잖아. 그리고 한 달, 2달 뒤에 다시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돌아간다. 내가 이제 레동만큼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 너 레동이 누군 줄 모르는구나. 내 동생 레드홍. 레동. 레드홍. 내가 레드홍이야. 아 그건 알죠. 아, 그건 알아? 네. 여기 빨강 막 그렇게 다 돼 있고 어. 빨리 강해지긴 한데.